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 거 있어? 이 누런 거는 어떡하냐? 나쁘게 얘기해도 되나요? 당당하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콤한 크루들의 켈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레인이라는 나라 들어보셨나요? 중동이라고 말했을 때 혹시 생각나는 나라 몇 개나 되세요? 오늘 걸프 항공의 모든 것, 바레인의 모든 것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유니폼을 또 입고 오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안신혜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보고. 네, 그럼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2019년 9월에 걸프에어에 입사해서 2020년 9월에 코로나 때문에 퇴사를 하고 그해 겨울에 복귀를 하게 된 전직 걸프 항공 승무원 안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학교 전공 한번 얘기해 주시고 입사하게 된 과정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일단 식품영양학과 나왔고 입사하게 된 과정은 학원 통해서 대행업체 통해서 도전 끝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되신 건 아니고 준비 기간을 좀 가지셨고 한 어느 정도 준비한 기간은 있으셨어요? 2년 정도 준비했던 거. 정말요? 그러면 한 2년 정도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면서 계속 대행이라던가 채용 나는 걸 도전하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하셨을 때는 목적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셨어요? 승무원이 오래 전부터 하고는 싶었고 제 진짜? 성향이랑도 맞아서 다른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학원 다니실 때도 일도 하셨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해외 수출 쪽으로 일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그렇게 준비했었어요. 회사는 식품 관련 회사인데 이제 영어 쓰는 영어 공부할 겸 일부러 그렇게 다녔었어요. 그러면 대학교 전공이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셨고 항공사에 입사에서도 조금 도움이 되신 건가요? 그쵸. 특히 걸프항공은 스카이 셰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어필을 하면은 좋게 봐주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스카이 셰프라는 직책은 뭔가요? 스카이 셰프는 비행기에서 뭐 비즈니스 항공이나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요리를 해주는 약간 그런 업무인데 어쨌든 승무원이기는 해. 승무원 보직에 속하지만 대신에 안전, 세이프티 이런 건 안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요리사. 요리를 해줘야 되니까 짧은 비행에서는 있나요? 이분들이? 아니요. 이거는 이제 긴 비행, 유럽 비행이나 아니면은 뭐 동남아시아 비행 이런 데에는 있고 장거리? 네, 장거리엔 있고 이제 중단거리에는 없는 보직이에요. 한 1, 2년 정도 일한 다음에 지원을 할 수는 있었어요. 저는 그렇구나. 그 전에 되게 나오긴 좋은 했지만. 포지션이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시네필름 유튜버로 유튜버라고 하기는 좀 약간 그런데 유튜버세요? 아니요, 당당하게 유튜버세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네필름으로 가주세요. 외국 항공사 면접을 위해서 본인이 좀 노력했던 거. 사실은 영어 면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순수 국내파? 네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가장에서 얘기하면 영화 같은 거 보러 갈 때도 한국 영화인데 영자막이 돼 있는 거를 예매해서 볼 정도로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 거 있어? 네네, 용산에만 있어요. 용산에? 정말 영어 환경을 한국에서 그냥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미군들이 있어서 그런가? 친구들을 일부러 영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고 교회도 영어 교회로 갔고 꿀팁이네. 동아리나 그룹 모임 이런 거는 항상 했고 일도 영어 관련 위주로. 정말 영어가 생활화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항상 영어가 이렇게 들리게끔 했던 환경이었네요. 한국에서 그게 가능하다니. 만들면 가능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저는 만들 수 없다고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환경적으로만 된다면 영어 공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걸프항공 승무원이 되셨을 때 이런 점 때문에 걸프항공에 합격한 것 같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타 항공사랑 다르게 그 단체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최종도 1대1로 잘 안 보고 단체로 보고. 외국 항공사들은 중에선 드문 일인데. 그쵸, 그쵸? 맞아요. 외국 항공사는 거의 마지막에는 1대 다로 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대처를 하고 태도가 어떤지 그런 점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안전이 중요하냐 서비스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은 진짜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그쵸.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
경험이라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제가 4명이랑 같이 최종 면접을 봤는데 다 똑같이 물어봤었어요. 제가 3번째 차례였는데 저한테만 너는 왜 다른 애랑 똑같이 얘기해? 똑같이 답변해? 이렇게 물어보길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승무원한테 있어서는 안전이 first인 것 같다 이러면서 최대한 웃으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거를 잘 봐주신 것 같았어요. 이게 한번 부정적인 걸 확 물어보고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라고 자칫 흔들려서 내 멘탈이 깨져서 조금 그 초심을 잃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신혜 씨는 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연히 이것도 중요하지.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똑같은 생각이야 하면서 술술 잘 이어나가려고 했던 게 네, 아마 맞아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걸프항공은 원래 목표하던 항공사였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유럽항공사 가고 싶었는데 어디가 목표였어요? 루프트한자나 KLM 오. 가고 싶었는데 TO도 별로 없고 중동에서 기회가 온다면 경력을 쌓아서 넘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정규 채용이라고 하죠. 막 매년 이렇게 공식적으로 채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채용이 날 때 그때 도전하지 않으면 향후 3년에서 5년, 7년 동안 채용이 없을 수도 맞아요. 있으니 다가오는 채용에 도전하셔서 승무원이 된 후에 이직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중동 항공사 중에 카타르도 괜찮았어요? 아니면 딱 가고 싶었던? 중동 중에는 에미레이트가 가고 싶었어요. 아니면 에티하드. 맞으면 되지. 알티아드도? 카타르는 아니고. 카타르는 죽어도 가기 싫었어요. 죽어도요? 왜? 소문이 너무 자자해서 뭔 소문을 들었나요? 나쁘게 얘기해도 되나요? 해봐요. 뭐래? 저 듣고 싶어가지고. 전 전직 카타르니까. 그니까요. 앞에 계시니까 또. 내 것도 아닌데 그래, 뭐래? 요즘 애들이 뭐래요? 카타르 항공은 굴린다. 친구들 네, 굴린다. 너무 굴린다 이러고 인정. 휴가도 잘 못 간다. 못 간다고요? 그럼 걸프항공을 들으신 바가 있었어요? 아니요, 사실 걸프는 정말 처음 듣는 항공사고 그치. 정보도 없고 이거를 가는 게 맞는 건가 그니까. 부터 시작해서 온갖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가고 보자 해서 갔던 거죠. 진짜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면접 합격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면접을 조금 자세하게 파헤쳐 볼까 봐요. 학원 대행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면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1차, 2차는 학원 측에서 네. 그루밍을 한번 보고 처음 뭐 자기소개 이 정도 보고 2차, 3차는 맥티에서 와서 맥티라는 거는 이제 대행 업체인데 중동 유럽 국가의 이제 승무원들을 대신 채용해주는 에이전시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맥티에서 다시 한번 와서 토론도 다시 하고 그루밍도 또 다시 보고 이제 최종 때는 그 호텔에 장충동에 있는 호텔에 가서 걸프웨어 HR 팀에서 직접 와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하나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사실은 3군데 면접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면접관들에게 니즈를 맞춰서 정말 3군데 항공사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걸프항공에 된 거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학원을 등록한 사람들만 가능한 건가요? 일단 등록한 사람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대학교 학생들도 됐었어요. 가능했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외국 항공사는 학원 대행을 하는 항공사들도 있으니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학원을 등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네. 영어 면접은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해야 됐나요? 사실 면접 영어는 스크립트를 달달달달달 외우고 돌발 질문이 있을 때 대처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항공사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그 이상으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게 토익 점수와 관련은 없는 거죠. 전혀요. 토익이 뭔지도 몰라요. 1차 면접에서 학원 대행에서 할 땐 토익 점수 제출? 아니면 네, 제출은 했었어요. 제출은 했었죠. 네. 어려운 단어를 쓰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 그죠? 전혀, 네. 정말 커뮤니케이션 위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충분히 영어 면접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걸프항공은 입사 제한해서 나이 제한 같은 건 있었어요? 학원에서는 30한 중반까지는 제 느낌엔 잘랐던 것 같은데 걸프에서는 나이를 묻진 않았어요. 학원에서 이제 먼저 1차로 걸을 네, 때 거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살 때 최종 합격? 입사? 30살이요. 30살에 입사? 그러셨구나. 실제로 항공사, 외국 항공사에서 30대인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입사했을 때 다른 맞아요. 직장 가지고 계시고 30대에 첫 항공사 승무원으로 된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걸프항공에서 외모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부가 일단 고르게 돼 있어야 되고 모르게 돼 있다는 건 피부 표현? 네, 피부가 입사 당시에 동기 중에 수영을 하고 나서 트러블이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갑자기 여드름이 올라왔는데 HR팀에서 너는 안 된다. 필사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서 그 친구가 아니다, 나 지금만 이런 거다. 평소에 절대 안 그런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날인가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입사를 했었거든요. 다음날 하루 만에 또 좀 가라앉았나 보다. 네, 왜냐면은 수영 테스트를 이틀 연속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피부를 진짜 중시했고 빨이 조금 누렇지 않은지 덧니가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봤었어요. 아 진짜 덧니. 덧니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이에 치아에 생각을 많이 해서 아마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교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 누런 거는 어떡하냐? 아, 근데 뭐 많이 노랗지 않으니까 뭐 갈색만 아니면 되니까 웬만하면은 다 통과가 되는데 치아 걸리신 분 있으셨나요? 없었어요. 다행이다. 색깔로는 안 걸렸어요. 그럼 뭐가 걸렸어? 모양 틀어진 거? 말고 이제 모양이나 그치. 교정하고 있거나 맞아요. 이런 거는 걸렸는데 색깔을 강조는 했었어요. 맥티에서 너 뭐 미백이라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넌 했니? 그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니까, 지들이 내가 더 볼 누하면서. 너도 안 한 거 오, 같은데. 그쵸? 네. 여러분은 치아도 굉장히 고른 편이에요. 다른 외국인들보다. 그래서 당당하게. 당당하게 다 도전하시면 됩니다. 고분고분한 사람을 좋아한다. 유전이 터졌었는데 신기하게 북한을 알고 있어요.